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루닛에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자 현재 칩 프로덕트 오피서를 맡고 있는 박승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의료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루닛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런 메디컬 필드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검진을 가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용도로 건강검진을 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검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 키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기도 하고요. 하는 일들을 거치다가 특히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의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료 영상 촬영이 이제 엑스레이가 대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엑스레이에서도 우리 흉부, 우리 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에 어떤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진단하기 위해 이런 유방 촬영술 영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3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3D, 우리 몸의 공간을 2D로 프로젝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D 공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사실 정확하게 뭔가 병을 진단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케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갈비뼈, 제가 저 화살표로 표시한 곳에서 이 갈비뼈 안에 그 또 병변이 있는데요. 이 갈비뼈가 이 병변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임상을 해봤을 때 10명의 이런 레디올로지스트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판독하는 그런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이 케이스를 보고 한 분만 여기에 비정상적인 병변이 있다라고 말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검진을 촬영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 이미징은 점점 증가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디컬 이미징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판독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수가 점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판독해야 될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보고 판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놓칠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의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도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13년에 창립을 했고요. 2013년에 창립을 해서 저희는 이 문제를 AI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80분 정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을 풀기 위해서 저희는 AI라는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AI라는 게 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할 만큼 저희 내부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컴피티션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다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50개 이상의 특허 그리고 이런 저희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퍼블리케이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인공지능만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의료 필드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로 메디칼을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리서치 파트너가 필요하고요. 인하우스에서도 메디칼 닥터분들이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리서치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케이스로 돌아가서 이 케이스였는데요. 실제 저희는 AI가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병변이 의심되는 곳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마킹을 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라는 표시로 마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원래 처음 영상에서는 이
첫 영상을 보고 이제 한 분 정도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독을 했다면 저희 AI 결과와 함께 봤을 때는 7분 중 10분 중에 7번 정도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다기보다는 저희 AI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어떤 특정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2014년도에 촬영된 환자고요.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2016년도에 그 실제 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영상을 미리 보면요. 실제로는 그 암 병변이 보이지가 잘 않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AI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AI 돌려봤더니 2016년에는 실제로 여기 암이 있다라는 걸 진단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3년에서도 AI는 여기에 병변이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걸 인디케이팅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사실 암이라는 병이 빨리 진단되면 진단할수록 굉장히 치료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AI가 좀 더 조기 진단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저희 루닛은 크게 두 가지 프로덕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 CXR은 앞서 보여드렸던 흉부 엑스레이에서 비정상적인 병변을 검출해서 그 비정상적인 병변을 검출하는 제품이고요. 루닛 인사이트 MMG 제품은 그 유방 촬영술로부터 그 비정상적인 병변을 디텍션하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 필드에서는 굉장히 이런 제품을 실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을 실행을 했고요. 저희 CXR, MMG 두 개 모두 제품 다 실제 의사분들이 단독으로 판독할 때보다 그 AI와 함께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이 병변을 진단할 수 있음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변을 디텍션 하는데 AI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루닛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익스펜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대학병원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글로벌로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 한국에 있다 보니 이제 글로벌 지역 로컬 병원에 조금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리서치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글로벌로 익스펜션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실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저희 제품을 판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모바일 이동형 엑스레이입니다. 이동형 엑스레이는 실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병이 많이 진정돼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직접 이동을 해서 촬영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여기 모바일 엑스레이 자체에 저희 AI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촬영하는 순간 AI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촬영하는 순간에 바로 AI 결과를 함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찍자마자 바로 위급하거나 오늘 판독이 빠르게 좀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런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십과 함께 좀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인데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좀 부족한 곳에서도 이런 곳에서는 또 의사분들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고 AI를 돌려서 좀 더 의사분들과 빠르게 판독하고 판독의 정확도를 같이 높여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이 융합이 되면 다양한 형태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에서는 병변을 더 정확하게 좀 검출하는 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좀 예측이라는 범위까지 좀 저희 AI가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시는 그림은 조직 슬라이드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암이 그런 의료기기로부터 검출이 되면은 이걸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제 조직 세포를 추출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요.
이런 조직 슬라이드 영상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의료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한 긴변의 길이가 2000 픽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조직 슬라이드 영상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거의 큰 게는 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한 엑스레이 영상에 비해서 250배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50만 픽셀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의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실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출이라는 영역보다는 예측에 대한 영역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뮤노세라피 면역 치료법에 대해서 그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면역 치료는 사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면역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암이 모두 다 사라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특정 환자의 군에 대해서는 면역 치료제가 반응을 하고 또 특정 환자에 대해서 면역 치료제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병이 진전이 돼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가 잘 반응할 수 있는 환자를 잘 셀렉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셀렉션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 마커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PD-L1 바이오 마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지 AI가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PD-L1 바이오 마커를 썼을 때 사실 이 100명의 환자가 이런 면역 치료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PD-L1 바이오마커를 썼을 때는 한 42% 정도가 이 바이오마커를 이 면역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58% 정도는 실제 면역 치료제를 썼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마커의 한계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AI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50% 정도 이 환자를 더 잘 셀렉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42% 정도가 실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면 AI랑 함께 사용했을 때는 62%까지 증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에는 어떤 이런 면역 치료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거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캔서를 컨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캔서 케어에서는 뭐 스크리닝에서부터 진단 그리고 치료 그다음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캔서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결국에는 캔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커다란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뭐 캔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캔서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캔서를 뭔가 감기처럼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병의 하나로서 다가가는데 AI라는 기술이 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